안녕하세요.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약간 가벼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. 병원에서 진료 시 호구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병원에는 대부분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비슷하겠죠. 내가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샀다면은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을 것들도 다 가격이 다른데 내가 좀 비싸게 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억울할 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요새는 비급여 항목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게 되어 있고 그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병원들도 다 비슷하게 항목을 책정해 놓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 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비급여 항목일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볍게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도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이제 또 너무 비용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불만이었던 적 있나요? 산부인과 저 진료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것보다는 그 제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 진료 예진할 때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사용을 했나 봐요. 근데 제가 그 사용할 때는 몰랐고 제가 이제 실비 청구를 하려고 영수증 세부내역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받고 그 서류를 이제 집에 와서 봤거든요. 근데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왜 집에 와서 봤지?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냥 서류 받고 그냥 당일에 바로 그냥 앞에서 볼 걸. 그래서 한번 비용이 더 추가가 들어가가지고 비급여 항목은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셔서 그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.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해요. 이제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고지가 돼 있고 미리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아직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세부내역서 같은 거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항상 약간 교과서적인 추천을 좀 드리기 때문에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권해드리기도 해요. 사실 저도 개원 전에는 어떤 게 비급여 항목이고 어떤 게 급여 항목인지 잘 몰랐어요. 이제 이런 비급여, 급여 항목에 대해서 큰 병원에 있을 때는 잘 개념이 없다가 개원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는 것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요새는 필요시 동의서 같은 걸 미리 받기도 해요. 그래서 오히려 동의서를 좀 받으니까 분쟁의 여지가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죠? 맞아요, 동의서 맞아요. 받으니까 좀 낫죠. 근데 이제 동의서 받기 전에 이제 제대로 세팅이 좀 되지 않았을 때는 저도 이제 비급여, 급여 항목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큰 병원에서 하던 대로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합시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보다도 밖에서 데스크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.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고지를 정확하게 못 받았다라든지 저는 물 흐르듯이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얘기니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당연히 있겠죠. 그런저런 문제들이 요새는 동의서로 좀 해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깔끔해졌죠. 전화 오히려. 오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. 다행이다. 예전에 그냥 이게 구두상으로 이제 말을 해드려도 진료받고 가시면은 저 왜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? 이렇게 다시 전화를 주세요. 그러면 했던 말을 이제 또 하면은 이렇게 하고 끊으시고. 이거는 사실은 저희 병원 경우는 아닌데 다른 병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오해가 생길 만한 여부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암 검사라고 한다면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포 솔로 검사하는 검사만 딱 생각하기가 쉬운데 큰 병원에 있거나 이제 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를 생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솔로 하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암 상태를 보는 경부 촬영 확대술 나가서 초음파 검사까지를 암 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당연히 암 검사 한번 정기 검진하면서 볼게요 하면은 초음파, 세포 검사, 바이러스 검사, 확대 촬영술을 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세포 검사만 하려고 했는데 왜 초음파 검사까지 했냐. 예전에 급여 비급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을 때 당연히 암 검사 하면은 난소암 봐야 되고 자궁경부암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봐야지 안전한 건데 어떻게 딱 잘라서 딱 그 항목만 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.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 검사 명칭이 이제 세포 검사, 뭐 바이러스 검사 이게 이름이 다 달라요.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. 초진 환자분들 예진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. 그거 많다? 네. 그거 되게 많아. 자기가 뭐 1개월, 뭐 한 달 전에 했을 텐데 만약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은 비용을 또 내고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 자기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좀 인지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맞아요.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 타입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냥 병원에 전적으로 맡기는 타입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이제 차트에 기록을 해놔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놓치지 않게 6개월마다 무록 있으면 추적 관찰 3개월마다 하고 암 검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플랜을 써놓고
그리고 저희는 미리 전날 문자도 드려요. 이거 하러 오시라고. 근데 그것도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게 개인정보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손해예요. 그렇게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면은 이제 사실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의료 개인정보를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실손보험이나 청구하는 심평원에서나 다 공유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예전에 탔던 약 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크게 보면은 의료 기록은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유가 돼서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도 이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. 증상이 있으시면은. 근데 그 증상을 환자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코드명을 이렇게 넣어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실비 같은 거는 병원에서 다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실비 보험 자체가 개인과 기업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약 자체도 다 다르고 구성도 되게 달라요. 그래서 저희야 당연히 실비를 받게 해드리면 좋지만 그게 이제 의료법상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좀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. 내과에서도 이제 산부인과 약을 쓸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뭐가 더 스페시픽하냐면 자궁 경부를 보고 분비물이 있으면 분비물 자체만 잡는 게 아니라 분비물 때문에 경부가 많이 헐어 있는지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나 암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요거를 보는 안목이 내과랑 산부인과 조금 다른 거예요. 산부인과에 와서 보시면 자궁 경부가 분비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조금 더 봐야 되겠다. 경부암 검사라든지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지 소독 같은 게 더 필요한지 추가로 몇 번 정도 더 약을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과보다는 조금 정교하겠죠. 내과에서는 그냥 증상 얘기만 듣고 약 처방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안쪽을 보고 이제 분비물이 안 좋으면은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균에 따라서 또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검사 때문에 비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이번엔 좀 가벼운 주제로 이제 병원에서 호구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요새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비급여 항목도 다 이제 고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필요시 동의서를 받는 병원도 많아서 이런 오해가 없을 거는 같아요.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세부내역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너무 집에 가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데스크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은 오해인 경우가 많으니까요.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았어. 네.